네, 안녕하세요. 항우연의 황인성입니다. 어,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서 뭔가 발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또는 이런 그 오픈소스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항공우주 전공자고 또 특히 이제 항공기 구조 설계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드론 이런 게 뜨면서 특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저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무인 항공기 시장, 특히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가 무인기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 바뀌면서 어떻게 이런 마켓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무인기 오픈소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PX4 이거를 저희 팀에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수행했던 그 소형 드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배포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가장 익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갈 때, 서울 제주도 갈 때 타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보잉의 보잉 737, 그다음에 에어버스의 A320. 이 비행기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기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버스하고 보잉이 이 비행기들 그럼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1년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판매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게 한 500, 600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몇 개가 빠진 게 아니고 실제 글로벌리 판매되고 있는 가장 베스트셀러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500대, 600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좀 판매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불과 한 500대, 600대를 팔면서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파는데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는 뭐 수백만 대 이렇게 팔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를 팔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출은 얼마나 되는가 봤을 때 이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매출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소형 기종이고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기종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영업을 하겠지만 보잉과 에어버스가 어쨌든 이런 정도의 수량의 항공기를 판매를 해서 연간 한 100조 정도, 우리 돈을 10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시장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소품종,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그다음에 그 소량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이런 인하우스 코드로 개발을 하고 굉장히 소량 소품종에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뭐 10년, 5년 사이에 이런 드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시장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되나요? 이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연 평균 20% 정도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황색 그래프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굉장히 소형이면서 저가이고 상업용인 그런 드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은 거의 앞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매출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향후 10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론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의 DJI가 작년에 매출을 한 38억 불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장난감 수준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그 글로벌 마켓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숫자가 제가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국 FAA에서 캡처한 숫자인데요. 미국에 드론이 등록된 대수만 해도 한 86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에서 그런 전통적인 항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숫자가 자체가 많아졌다. 해서 드론 시장이 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장이 열렸다. 사실
항공우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시장이거든요. 이게 불과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크게 이 두 사람의 그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201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 분들이 이런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고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제 드론 업계에서 당시 이제 대학원생 스위스 공대 대학원생이었던 로렌츠 마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픽스워크 프로젝트를 대학원 프로젝트를 하고 이 그런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공개를 하고 이런 일련의 그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또는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지상제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해서 어떤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기존의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있지 않았던 굉장히 그 빠른 피드백, 그다음에 오픈소스로 인해서 글로벌리 이렇게 어떤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결과들을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제 이분들이 왜 오픈 소스로 왜 공개를 하고 할까 자기 코드인데 그렇게 사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의 항공기하고 다르게 굉장히 저가로 소형으로 저렴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상당히 유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선 그런 드론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데에 이런 오픈 소스 쪽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PX4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 보시는 그림이 그 PX4에서 지원하는 그런 드론 플랫폼들입니다. 여러 가지 드론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드론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자기 기체에 맞게 좀 튜닝을 해주면은 잘 비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항우연에서 이런 형태의 드론도 개발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이 비행체가 제대로 비행을 좀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체 형태도 그렇고 비행체가 한 50kg 정도 되니까 좀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행체들보다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비행 시험을 할 때 저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이런 식으로 좀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무인기는 그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고 고정익 날개가 있어서 순항할 때는 프로펠러를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고정익 모드하고 날개 달린 고정익 모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직 이착륙 모드하고 그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 혼합되어 있는 모드를 적절하게 천이하는 그런 구간에서 적절하게 해줘야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비행 경로인데 비행 경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선회하는 경로에서 적절하게 원하는 그런 비행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의 PX4만 가지고는 이런 좀 중형급의 드론에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비행 시험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은 스크래치부터 쭉 이제 비행제 알고리즘 개발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공개된 오픈소스 PX4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대부분은 그대로 쓰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 이런 천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조를 하고 비행 시험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행 시험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소형 드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과기부 과제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앞서 보여드렸던 PX4 같은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처음에 초기에 설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하고 서울대하고 같이 개발을 했었고요. 크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임무 선도를 가지고 이륙을 하고 임무지까지 비행을 하고 그래서 임무를 하고 착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그 프로펠러는 내가 몇 인치를 쓰고 배터리는 어떤 걸 쓰고 모터는 어떤 걸 쓰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비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임무에 대한 달성 여부, 성공 여부를 해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특정 미션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농약을 이렇게 쭉 뿌리는 미션을 한다고 할 때 또는 배송 미션을 한다고 할 때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드론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그 정도 범위에서 최적 설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최적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펠러와 모터와 배터리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설계 범위를 주고 비행 시간을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주고 설계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뭐 상용에서 파는 그런 부품들은 요거하고 정확하게 매치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비슷한 상용품들을 사서 조립을 하고 비행 시험을 해서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는 이거를 3년 전에 이제 개발을 하고 사실은 일반에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드론 기업체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도 얻고 무료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어떤 라이센스 개념이나 오픈소스 개념이나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될지 전혀 좀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애트리 분들 만나고 하면서 어떤 뭐 BSD 라이센스니 뭐 GPL 라이센스 이런 라이센스 개념도 좀 듣게 되고 해서 지금은 과기부 과제로 이렇게 끝났지만 요런 것들을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하고 공개를 하고 할 때 배포할 때 뭐 그런 개념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이동체 저희가 드론뿐만 아니고 육상의 UGV 또는 해양의 어떤 AUV 그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모델링의 시뮬레이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CAD로 모델링을 하고 어떤 유체 해석이나 구조 해석이나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육상의 어떤 UGV하고 무인 잠수정하고 드론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당연히 CAD로 모델링을 처음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CAD로 모델링을 할 때 초기에 어떤 설계 개발할 때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카티아로 수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엑셀 기반으로 매개 변수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설계 변수들을 넣고 예를 들어 뭐 프로펠러 지름 얼마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여기서 형상이 바뀌는 그런 매개 변수화 했습니다. 그래서 요 CAD 프로그램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그건 이제 오픈소스나 어떤 무료로 공개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상용으로 파는 프로그램인데 그 라이노라는 그 CAD 프로그램을 썼고 엑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CAD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동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CAD 모델을 읽어서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해석도 자동화하고 여기 들어가는 CFD 프로그램은 오픈폼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폼으로 해석한 결과가 여기 주황색 다트가 이제 기존의 어떤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무인 잠수정하고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개 변수 모델링, 형상 모델링하고 매개 변수 유동 해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고 자동화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항공기를 처음에 이렇게 개념 설계를 할 때 날개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를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스터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날개 길이를 베이스라인에서 10%, 20% 이렇게 늘렸을 때 공력적인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뭐 로피델리티로 경험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CFD까지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 시간도 많이 들고 뭔가 이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하이피델리티 작업인데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고 하면 상당히 뭐 고퀄리티의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좀 적게 가고 바로바로 좋은 그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이런 공학용 해석 툴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픈폼, CFD 개발 해석하는 그런 오픈폼도 있고 CAD 쪽이나 구조 쪽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하이피델리티 툴들 중에서도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엮어서 그 저희 이런 항공기 개발이나 무인업체 개발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 무인동체 항공형 무인동체 사업단에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무인동체 개발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할 때 다양한 오픈소스 또는 다양한 최적 설계 소프트웨어들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그
항공우주 그 설계 개발 엔지니어 입장에서 오늘은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AA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도메인 전문가로서 상당히 많이 좀 인상 깊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